9일 방송은 창업 전문가신 이문열 컨설턴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임흥렬입니다. 또 저희가 다뤄볼 내용이 있잖아요. SPC 사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라고 어이가 없을 만큼 터무니없는 일이 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니, 더 화가 나는 건 그 다음에 SPC 그룹의 대응. 이게 메시지를 공격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고 이 제보자를 공격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보자에 대한 공격과 더불어서 제보된 내용에 대한 허위, 유포, 합성 등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터무니없는 그런 좀 해명 아닌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SPC 그룹에 대한 얘기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같이 결국에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얘기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코로나가 결국은 굉장히 많은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그리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굉장히 큰 임팩트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 프랜차이즈로 뽑는다라면 결국에는 SPC 그룹의 프랜차이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폐업률이 가장 낮은 브랜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SPC 그룹의 브랜드들을 선택을 하셨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파리바게뜨, 그리고 파리 크라상, 그리고 빠스쿠치, 커피 브랜드로 빠스쿠치, 그리고 던킨 도너츠, 그리고 베스킨 라빈스 등 우리가 누구나 당연히 알고 있을 만한 브랜드들이 SPC 그룹에서 이용을 하고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브랜드들입니다. 그중에 베스킨 라빈스와 던킨 도너츠는 BR 코리아라고 해서 따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거는 그 밑에 있는 던킨 도너츠의 제조 공장에서 발생된 사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경굴진에서도 미리 요 관련된 이야기 여러 번 짚었는데, 진짜 너무나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지금 사실 이제 점주분들께서 굉장히 더 충격을 금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본사에서는 점주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위생 검사와 검열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던킨 도너츠 같은 경우는 당일 남은 도너츠를 전량 폐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폐기되는 도너츠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결국에 점주분들이 다 사실은 끌어안는 손해죠. 아니, 그런데 진짜 이 베스킨 라빈스나 이런 데에서 던킨 도너츠에서 일했던 알바 분들이 오히려 이 매장 사장님들을 걱정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점주분들이 사실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점주분들께서는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폐업률이 가장 낮다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셨을 것 뿐이고, 또 SPC 그룹이 굉장히 국내에서 규모가 있고 큰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쉑쉑버거라는 글로벌한 버거 브랜드도 SPC에서 유치를 했었고요.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걸 믿고 당연히 우리한테 그렇게 타이트하게 구는데 당연히 본사에서는 더 타이트하게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영을 해오셨었는데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한 알바생의 주장에 따르면 이 감점제도 이런 거 있어가지고 매장에 불시 점검 나와서 뭔가 이상이 있다 하면 몇 번 이상 걸리게 되면 아예 제품 취급을 못하게 이런 식으로까지 강압적으로 했었다면서요. 예. 사실은 외관에 대한 청결부터 내부에 대한 청결, 그리고 그런 말씀드린 유통기한 관리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요. 물론 이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만큼 매장이 깔끔하면 소비자분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게 나쁘다라고는 말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자기들은 그거보다 더 타이트하게 본사를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이 사태의 좀 중점이 되는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 걸레 원래 자체가 더러운데 그거 아무리 포장해봤자 걸레 아닙니까? 이 도넛츠 원판을 제대로 안 만들어 놓고서 겉만 번지르하게 만들면 뭐합니까? 과거에 파리바게뜨 그 제빵사분들에 대한 이슈부터 사실 이제 프랜차이즈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룹이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을 스스로 계속해서 좀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마켓쉐어 1등을 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다 운영을 하는 그룹사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그런 부작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SPC 산하의 이 다양한 프랜차이즈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예. 얘네는 뭐 보나 마나인 것 같고 그 외에 뭐 치킨이라든지 피자라든지 이런 우리가 아주 익숙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이들도 혹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위생에 대해서는 사실 뭐 누구나 당연히 조심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SPC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은 SPC만 이용하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뭐 밀키트 시장도 많이 성장을 하고 뭐 다양한 그러한 즉석 가공 제품들이 만들어지면서 OEM 방식으로 하나의 공장에서 다양한 브랜드를 찍어서 나가는 곳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 후자가 더 깔끔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다양한 브랜드에서 한 번씩 다 와볼 거 아닙니까? 내가 이 공장을 사용을 해도 되는지, 이 공장에서 납품하는 제품을 써도 되는지 한 번씩 더 와볼 것이고, 뭐 그 공장만 있겠어요? 다양한 공장 다 가보고 깔끔하고 믿을 수 있게 운영되어지고 있는 공장을 선택을 해서 계약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SPC는 SPC만을 위한 제품을 생산을 하고 납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SPC만 모른 척하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한 구조적인 운영 형태가 되어 있다 보니 뭐 자신들끼리 그냥 그렇게 눈 감고 짝짝꿍하는 형태가 사실은 보다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담당 공무원들은 그래도 관리 감독을 하러 갈 수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인데 예. 뭐 그렇게까지 관리가 안 됐다라는 것은 뭐 해당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책임 소재가 있는 거죠. 근데 글쎄요, 뭐 저도 이제 많은 뭐 그런 제조 공장들과 제조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뭐 소상공인들 뭐 자영업자분들 많이 만나봤지만 공무원이 나와서 대관 점검을 해본 경험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있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실제로 이제 제가 과거에 유통사에서 근무를 할 때는 공무원의 대관 점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때도 이제 어떤 이제 약간 그 분위기가 있냐면 뭐 공무원 수도 부족하고 모든 그런 점검을 하기 힘들다 보니 그런 쉽게 말하면 건수 올리기 좋은 곳 위주로만 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순위는 무조건 백화점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2순위는 대형마트가 되는 거죠. 아하. 그럼 또 어차피 그러한 곳들은 만약에 과태료가 나간다 하더라도 회사의 매출에 비례한 과태료가 나가기 때문에 과태료가 훨씬 더 크겠죠. 네.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 어떤 건수가 더 크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실 그러한 일반적인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점검을 안 나간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SPC에서 운영하는 그런 제조 공장은 그런 의미에서도 당연히 나갔어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졌다라는 거는 굉장히 사실 방치가 돼 있었다라고 쉽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밀키트를 먹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를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피자 같은 것도 뭐 유명 프랜차이즈 피자에서 배달을 시켜 먹는 거 그리고 요즘은 오뚜기 같은 데서 아주 냉동 상품으로 깔끔하게 잘 나오잖아요. 이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에 돌리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그럼 이 두 상품을 비교했을 때 이런 밀키트 형식으로 나온 피자가 더 깔끔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브랜드에 따라서 그렇게 더 깔끔하게 그 관리가 되는 브랜드 그 제품들이 있겠죠. 네. 조금 차이가 있다면 피자를 예를 드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피자 같은 경우는 사실 제조가 돼서 매장으로 오는 부분은 사실 도우밖에 없어요. 예. 나머지는 매장에서 직접 만든다는 거죠. 근데 던킨도너츠 같은 경우는 완제품으로 만들어져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매장에서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매장 청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피자는 사실 이제 매장에서 깔끔하게 관리하면 위생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밀키트 제품과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팔고 있는 피자가 뭐가 더 위생적이다라고 비교하기는 약간 좀 애매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양한 가맹점에서 각자 좀 다르게 위생 관리를 하고 있을 테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도넛이었다. 그래서 즉석으로 도넛을 제조하는 매장이 있었다. 뭐 최근에 그런 매장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매장과 그렇게 한 곳의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돼서 납품되는 도넛이 있다라고 하면은 후자가 더 위생적일 가능성이 높을 수는 있겠죠. 어유, 그러면 이 섹션 시간에 저희가 했던 추리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네요. 파리바게트 빵도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것도 SPC에서만 만드는 빵일 거 아닙니까? 그거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리바게트 빵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생지로 유통이 되면, 냉동 생지로 유통이 되면은 매장에서는 그것을 한번 굽는 정도의 그 노동만 들어가요. 실제로 이제 뭐 매장에서 반죽을 해서 발효를 해서 만드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70%, 80% 이상은 이미 공장에서 만들어진 부분을 매장에서 한 30% 정도만 얹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파리바게트의 빵이기 때문에 던킨 도너츠와 거의 유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아니, 거기다가 저는 또 화가 나는 게 이 던킨 대부분이 다 해썹 인증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해썹 인증도 이제는 못 믿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해썹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그 위해 안전 요소를 제거한 기반 시설을 갖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조 공장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장비를 갖춰놓고 이러이러하게 뭐 레이아웃과 뭐 포장되는 것과 만들어지는 것 구분해서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완료가 됐을 때 해썹 인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이 되어지는 과정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과는 약간 좀 그 거리가 있는 건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깔끔하게 운영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결국에 지자체의 역할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뒤늦게 나머지 공장들도 조사를 해봤더니만 다 해썹 인증 못 주겠다, 인증 박탈하지 않았습니까? 이 뒤늦게 하면 뭐합니까? 그게 이제 결국에 이제 해썹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부작용이죠. 그러니까 해썹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최근에는 규모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항목으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해썹 뭐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 거긴 하지만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은 통과가 된다라고 중간에서 이제 소개를 해준 브로커들로 생겨났고, 그래서 그냥 인증만을 위한 인증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 인증 어디서 내주나 봤더니 식약처에서 이걸 하더라고요. 식약처에서 진짜 안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안 하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이 하면 좀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물론이죠. 지금 그래서 뭐 소비자분들은 뭐 이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국가에서 마련한 인증제도, 그리고 유명한 대기업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뭐 쉽게 친숙해져 있는 뭐 마켓시어 1등에 대한 브랜드, 이 세 가지를 믿고 구매를 하고 계셨었던 건데, 결국에 뭐 이 세 가지가 모두 뒤통수를 때리는 일이 발생한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금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거기다가 제가 또 화가 나는 게, 저도 기존에도 계속 던킨도너츠나 파리바게트 빵 많이 먹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카톡으로 던킨 파리바게트 이벤트 한다고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도 계속 카톡 문자가 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은 지금 SPC에서 대응하고 있는 그 방법이 너무 아마추어적이어서 뭐 그러한 마케팅을 했을 거다라는 것도 좀 뭐 그냥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제 아마추어적으로 지금 어차피 잊혀질 거고 우리 말고는 대안도 없는데 결국에 우리 거 먹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도너츠 브랜드가 지금 뭐 과거에는 롯데에서 운영했었던 크리스피 뭐 도넛 같은 경우가 조금 따라왔었지만 지금 결국 없어져 가고 있고, 뭐 역시 뭐 아이스크림 브랜드도 베스킨라빈스를 잡을 수 있는 다른 브랜드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어쩌겠냐, 우리 아니면 먹을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을 SPC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파리바게트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파리바게트는 뚜레쥬르라는 경쟁사가 있잖아요. 물론 마켓시어 부분에서는 뚜레쥬르가 파리바게뜨를 따라가려면 아직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파리바게뜨는 계속해서 어찌 됐건 간에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물론 이제 그게 굉장히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바게뜨가 리뉴얼도 너무 많이 하고 외관도 너무 많이 바뀌고 뭐 카페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뭐 이런저런 많은 직거래를 가맹점주들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죠. 하지만 어떻게든 이제 디벨롭 되고 있는 모델들을 만들고 있는 건 맞는데, 베스킨라빈스 변화가 되는 게 뭐가 있죠? 31가지인가요? 2가지인가요? 거기 들어가는 아이스크림만 좀 바뀌는 것 같은데요. 그건 원래 계속 바뀌었어요.
그거 원래 이제 베스킨라빈스의 원래 운영 정책이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20년, 30년 동안 베스킨라빈스가 운영되어지면서 바뀐 게 없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던킨 도너츠는 뭐 최근에 조금 바뀌었는데 그거는 매출이 떨어져서 아,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던킨 도너츠에서는 이제 도너츠를 뺐죠, 사실 브랜드명에서. 그렇죠. BI에서 그 도너츠라는 키워드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라는 이제 판단으로 그 브랜드 네임을 던킨으로 이제 교체를 하고 이제 운영되어진 지가 한 2, 3년 정도 됐는데, 그것만 해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간에 들어가서 파는 거는 똑같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브랜드들의 전형적인 안일한 운영이 사실은 이 사태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